최근 동남아시아의 태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명하지 못하게 대한민국을 등지고 이런저런 악수를 두는 태국 전체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요. 태국의 반복되는 헛발질에 한국 기업들을 비롯해 여러 해외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인기가 심각하게 없는 태국 총리의 위태위태한 지지율이 더 위태위태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버린 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제목 보시면 태국 공장 폐쇄 급증, 국가 제조업 위기 직면, 이렇게 최근 태국 경제의 원동력이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래 기사 내용 보시면 태국 금융그룹 키안나킨 파트라 파이낸셜 그룹 리서치에 따르면 태국의 제조업 생산 지수는 22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 이 기간 코로나의 종식으로 글로벌 무역이 살아났음에도 태국의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 폐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월 평균 공장 폐쇄 건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1년 57건에서 2022년 83개로 증가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159개로 급증했다. KKP 리서치는 23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약 170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며 이로 인해 약 42,000명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야, 이거 지금 코로나 때도 50개에서 80개 사이로 문을 닫던 공장들이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에서도 지금 2배 이상으로 더 많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지금 코로나랑 연관없이 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태국이 그래도 그동안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세워져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던 국가였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태국의 제조업은 왜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 보시면 중국산이 나라를 망쳤다, 공장이 줄줄이 문 닫고 노동자들 눈물, 태국에 무슨 일이,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태국의 위기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 보시면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태국 공장에서 1975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태국 산업부가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건수도 5만 명이 넘어 전년 동기보다 80%가 급증했다. 와, 이거 숫자가 엄청나죠? 1년 새 공장이 2,000곳이나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아직도 태국이 파산을 안 했다는 게 더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 아래도 보시면 로이터는 이런 흐름이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오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급속한 노동인구 노령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 이거 로이터가 지금 이 모든 흐름이 중국 수입품들이 태국보다 더 싸고 더 많이 들어와 보이면서 태국 내수 시장을 완전히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도 보시면 특히 자동차 산업 등 경제 주력 산업에 영향이 미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아, 지금 태국이 그동안 자동차로 많은 것들을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조금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태국의 제조업은 현재 태국 GDP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 제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니 태국 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들까지도 태국에서 발을 빼지 않을 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태국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준 건 미국의 기업 테슬라로 무려 7조 원이나 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투자 계획을 세웠으나 갑자기 이를 철회해버렸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테슬라 태국 내 전기차 공장 설립 전격 철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태국의 제조업이 흔들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태국에 공장을 세우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태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준 결정이냐면 아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할 목표를 세우며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번 테슬라의 결정은 태국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목표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 이거 완전히 테슬라 와서 공장 지으라고 전기차 30%씩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태국 정부가 그동안 공언했는데, 전기차 비율도 높은 나라인 태국에 공장을 안 짓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태국의 앞길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국은 지금 경제가 개박살나고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태국이 갈피를 못 잡고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에서 구원자가 될 수도 있었던 한국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태국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기 보시면, 한국 좋은 시절 끝났다, 태국 또다시 여행 보일 곳에 반한 감정까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야, 이거 태국에서 한국 여행 오지 않겠다며 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아래 기사 내용 보시면 20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짤른 왕아나눈 태국 여행사협회 회장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 오, 이거 상당히 공격적이죠. 한국 좋은 시절이 이제 다 갔다,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래 보시면 태국인들이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국 규제가 심한 한국을 피해 다른 목적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렴하고 무비자 입국 관광객 추방 소식이 없는 베트남과 중국 등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짤른 회장이 뭐라 그랬냐 좀 더 보면,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찾는 데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다. 태국과 한국 여행사가 정서 개선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명소를 선보여야 한다. 야, 이거 한 나라의 정책에 대해 뭐 일개 여행사 협회장 같은 사람이 나서서 우리 태국인들의 신뢰를 찾으려면 몇 년 이상 걸린다, 뭐 새로운 좋은 명소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겁박하는 모습 상당히 거슬리죠.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는지 아래 보시면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 1월부터 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 9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코로나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으나 현재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뭐 이렇게 실제 수치로 한국을 찾는 태국인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반한 감정이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시는 한국 안 가, 태국 서퍼즈는 밴 코리아 해시태그 무슨 일인가, 이런 기사가 있죠. 뭐 여기 보시면 밴 코리아, 여기서 밴은 뭐 금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매운동 같은 거를 한국을 대상으로 태국인들이 전개한다, 이런 뜻인데요. 아래 기사를 보시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태국 소셜미디어엔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여기 내용대로 일본 신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규모 있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조금 상황이 이상해지는 게, 한국이 작년부터 태국의 불법 노동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항공료와 숙박료를 포함해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죠? 이거 지금 밴 코리아 운동을 하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불법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태국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태국이 완전히 이상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태국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웃긴 게, 여기 제목 보시면 한국 싫다, 중국이 더 좋아, 그렇게 외치더니 불법 체류 1위는 이 나라. 이 나라는 지금 당연히 태국이겠죠. 야, 이거 그동안 한국 못 가니까 중국이 더 좋다, 중국 가겠다, 이렇게 밴 코리아 운동이랑 더불어 친중 운동을 펼치던 태국이 알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를 뭐 양산하는 국가나 다름없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 명, 전체의 7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등이 중국인데 15,000명으로 7.8%. 야, 이 수치 차이 보이세요? 이 중국인 1명이 불법 체류 중인데 태국인 10명이 불법 체류 중인 거예요. 이 2등인 중국이랑 1등 태국의 수치가 지금 10배 차이가 납니다. 아니, 중국보다 인구도 적으면서 이런 분야에서 어디서 지지 않는 중국을 태국이 이겼다는 게, 그것도 압도적이라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 태국 현지에서 이런 친중, 반한 움직임에 대하여 태국 정부가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태국 정부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태국 경제 박살나고 여러 해외 기업들은 탈출하고 있고 새 총리 지지율은 낮고 태국인들은 한국 불매운동마저 하니 태국의 새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괜히 한국 강경책을 펼쳤다가는 정말로 탄핵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이 기사 보시면 국가 비상 상황인데 아빠 찬스, 굳건, 지지율 6% 막내딸, 총리 임명 강행. 야, 제목부터 놀랍죠? 여기 아래 소제목까지 보겠습니다. 패통탄, 정치 입문 3년 만에 총리 자리에, 탁신 가문 4번째 배출, 역대 최연소 총리. 이 탁신 가문이라고 태국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정치 명문가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수를 써서 정치한 지 3년 된 초짜를 지금 총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신임 총리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녀를 총리로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6%에 불과했다. 패통탄의 지지율은 정치 활동이 금지된 진보당의 피타 전 대표는 물론 해임된 타비신 총리에도 뒤처진다고 뉴욕타임스는 정했다. 와, 이거 해임된 총리보다 지지율이 낮고 지지율이 6%라는 건 뭐 조작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낮아도 이렇게까지 낮을 수 있나 싶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아래에 나옵니다. 딱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몇 년간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거 외국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척지고 이러니까 지지율이 나올 구멍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 태국인데 여기에 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던 한국 기업들까지 탈출하겠다는 상황이 나와 지금 패통탄이 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아차가 최근 태국에서 전기차 공장 설립을 철회한 것인데요. 여기 기사 보시면 기아 태국 전기차 공장 철회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죠. 이 아래 보시면 지난해부터 25만 대 규모의 공장 설립을 논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태국 경제가 호흡기 떼기 직전인데 기아차 공장도 다 계획된 상황에서 지금 엎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 다 듣고 보셨으면 이게 별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닌 게 태국 국민들은 한국 싫다고 불매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불법 체류자 1등은 태국이고 심지어 태국 내부 상황까지 안 좋다 보니 한국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철회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일이 아마 없었다고 해도 기아는 태국에서 발을 뺀 게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GM 태국 공장 매각, 현지 직원 1,500여 명 전원 해고.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도 이제 GM이 완전히 태국에 질려버려서 모든 사업을 접고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에서 태국 정부가 GM의 내부 사정에 대해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며 저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GM 나간다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운영하다가 결국 GM이 손들고 나가버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피해는 결국에 고용돼 있었던 1,500명, 다 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나라랑 뭔가를 하려고 했다간 기아도 고생 좀 꽤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그러진 게 기아 입장에선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태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현대차마저 기아를 따라서 그대로 손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기아에 이어 현대차가 나가는 상황에서도 태국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의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한국 불매하길 잘했다고, 공장 지었어도 한국차 안 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배신한 것 마냥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편으로는 오히려 태국의 막장 행보 덕분에 빠르게 손절한 한국의 현대가 태국보다 말썽도 안 부리고 안정적인 네팔에다가 공장을 이전해서 지금 현재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차 네팔 공장 본격 생산 시작,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아래 간단하게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네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설립한 조립 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네팔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공장은 현대차 소형 모델인 베뉴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현대 베뉴를 네팔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현대차는 태국 옆 네팔로 피신한 뒤 공장을 지어 본격적으로 생산을 했고, 공장을 지은 뒤 곧바로 200여 명이나 고용해 산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이런 고용 창출을 앞으로 네팔에서 더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도 작년부터 네팔에서 LED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 이 태국인들은 이 혜택이 원래 본인 것들이었다고 생각했나 본데요. 현대, 기아, 테슬라 나간 게 다 총리 탓이라면서 이 태국인들의 심기가 지금 더 불편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태국의 새 총리 지지율이 더더욱 박살나며 매번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현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된 뒤 경제가 박살난 태국의 새 총리는 앞으로 한국에게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시나요?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지금 반환운동을 하는 태국인들처럼 한국과 계속해서 거리를 둘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는 태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 세계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